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은 바로 골격근, 즉 근육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제가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운동이죠. 대부분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니까 운동하라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몸 중 어느 기관에서 포도당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지까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운동과 식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 몸에서 평균적으로 포도당을 사용하는 비율을 알아볼게요. 골격근이 60에서 80%, 간이 10에서 20%, 그 외의 지방 조직이 5에서 10%, 뇌가 10%, 신장 및 적혈구 같은 기타 조직이 5% 정도 사용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은 바로 골격근, 즉 근육이에요. 우리 몸의 혈당 절반 이상을 근육이 소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큰 비율이죠. 심지어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혈당의 대부분을 근육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60%인데 왜 또 어떤 경우는 80%나 될까요? 이 20%의 차이가 절대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죠? 이때 체내 포도당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다 씁니다. 포도당 소비 비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운동 중에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 흡수가 가능한 채널들이 추가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근육의 포도당 소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 여부에 따라 사용 비율이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근육량의 차이예요. 근육량은 당연히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포도당을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당 소비도 더 많아지고 혈당 농도도 더 빨리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근육이 적은 사람은 아니겠죠. 몸에 같은 양의 혈당이 들어와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몸속에서 혈당을 소비할 곳이 적기 때문에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결국 혈당이 쉽게 오르고 잘 떨어지지 않게 돼요. 특히 근육량이 적은 고령자나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늘리려면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을 하면 포도당 소비가 많아지고 근육이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처리가 원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돼요. 세 번째는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을 사용할 때 인슐린 호르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요. 인슐린 호르몬이 근육에게 혈당 농도가 높으니 근육이 당을 소비해라 라고 지시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근육세포는 이러한 인슐린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포도당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빨리 쓰는 거죠. 즉 인슐린이 잘 작동하는 몸에서는 근육이 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인슐린 감수성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됐는데도 근육세포가 그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해서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처럼 근육이 중요한데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참 많아요. 비만이 아닌 마른 당뇨이신 분들도 근육이 부족하니까요. 당뇨병 환자라면 비만이든 아니든 체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식사에서 단백질도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식이와 운동을 이렇게 동시에 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전반적인 혈당 상태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혈당량 사용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골격근이었죠. 두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전체 혈당의 10%에서 20% 정도를 소비하는데 수치만 보면 근육보단 적다고 하지만 그 역할은 절대 작지 않죠. 간은 단순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관이 아니에요. 혈당을 흡수도 하고 저장도 하고 때로는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조절 센터 같은 곳이에요. 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신호를 받은 간은 혈중의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일부는 중성지방, 젖산,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물질로 전환되기도 해요. 이 과정들이 식사 직후에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간의 혈당 흡수량이 많아져서 전체 혈당의 20%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공복이 길어지면 간은 혈당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을 당 신생, 즉 글루코네오제네시스 또는 글라이코겐 분해, 글라이코네올라이시스라고 불러요. 즉 간이 혈당을 쓰지 않고 혈액으로 내보내는 쪽으로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간의 포도당 흡수량이 줄어들고 전체 소비 비율도 1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간과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과당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유일한 기관이
기관이 간이라는 거예요. 과당은 포도당과는 다르게 근육이나 뇌에서 사용되지 않고 오직 간에서만 대사돼요. 그래서 과당을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하면 간의 지방 축적이 늘어나고 점차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액상과당이죠. 탄산음료, 과일 시럽, 드레싱, 젤리 같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모두 간으로 몰리게 되고 간은 이것을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해서 해결하고자 하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지고 간이 둔해지면서 인슐린 신호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간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혈당을 더 생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혈당의 사용 메커니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간을 위협하는 과당의 위험성에 관한 영상은 이전에도 한번 다뤘거든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혈당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는 거예요. 근육이 많아지면 혈당을 받아줄 공간이 넓어지고 혈당도 훨씬 잘 떨어져요. 그만큼 췌장의 부담도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간에 과부하를 주는 과당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처럼 간에서만 처리해야 하는 당류는 많이 먹을수록 간이 손상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국 혈당 관리는 운동 습관과 식습관입니다. 운동은 필수고요. 과당이 가득한 가공식품도 피해주세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